안녕하세요. 국어 담당 문현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국어 시험을 봤을 텐데요. 그 2차 해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함께 봐주세요.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주제를 잘 파악하는 것인데요. 주제가 지금 신입학생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글을 쓰고자 한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보면은 연상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문제에서 항상 보면은 포인트를 잘 읽어내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를 잊지 않고 주제하고 연결시키는 연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림하고 그 다음에 연상한 내용하고 주제하고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정답은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았을지 모르겠는데 정답은 자, 끊임없이 연습하는 부분들 2번이 틀린 답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야구부 입단이니까 새로운 연상하는 내용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신입생 마음하고 맞아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선 끊임없는 연습이라고 하는 부분은 수준에 맞는 목표 설정이 아니라 꾸준히 노력하는 부분이거든요. 노력이 들어가야 주제하고 상응하는 답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어긋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연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어렵지 않은 그런 난이도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주제가 나와져 있습니다. 지금 앞부분의 문제에서 중학교 때 풀어보지 않은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낯설어하는 부분인데요. 앞부분의 문제 해제를 하는 이유는 앞부분에서 문제를 틀려서 점수를 잃는 그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앞부분 문제를 좀 해제를 할 건데요. 여기도 역시 주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주제는 스마트 사용의 실태와 문제점. 여러분들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는 자료를 활용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자료를 활용하는 문제는 항상 나옵니다. 항상 나오는데 성급하게 이 자료를 먼저 읽어 내려가고 선택지에다 대입한다. 그런 부분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부분이고요. 자, 문제에서 핵심 내용, 주제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주제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지로 내려갑니다. 선택지에서 1-가를 활용해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가가 됩니다. 1-가 스마트 사용의 사용자들의 활용 실태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적합한지를 좀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적합한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사용자들의 일상에서 다양한 용도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음을 언급한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막대 그래프로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맞는 답이 되겠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음을 언급한다. 일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활용해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인터뷰한 내용이지요. 인터뷰한 내용에서 언제나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특성을 제시한다. 인터뷰 내용에서 그런 내용이 있는지 적합성을 따지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서 1-나와 그랬습니다. 1-나와 그 다음에 to를 사용해서 조금씩 복잡해지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서는 1-나를 통해서 그 다음에 3 관련자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1-나 그 다음에 3을 활용해서 답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선 본인 확인 과정 없이 앱을 사용에 있어서 그 다음에 청소년 이용자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부각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여기서 청소년 이용자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부각시킨다는 부분은 본문 속에서 읽어낼 수가 없지요.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서 이거 답이네 라고 얘기하고 5번을 안 읽는 그런 실수는 하지 맙시다. 그래서 정확성을 위해서 항상 습관을 그렇게 길들입시다. 그래서 5번까지 다 읽어주고 답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를 할 때도 실수하게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요. 4번이 답이더라도 3번이 답이더라도 끝까지 읽어주는 습관을 길들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에 답은 4번이 이 부분을 읽어낼 수 없어서 4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게시판의 공지사항 내용대로 글을 쓰려고 한다. 그러면서 자, 공지사항이 나와져 있습니다.
공지사항에 나와져 있는데 여기에서 조건을 읽어내는 게 가장 관건이겠지요. 그래서 올해 마을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로 지정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에 따라 마을을 홍보하는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려고 한다. 마을 홍보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알리는 글을 쓰려고 한다 그랬어. 그러면은 그러는 마을을 지니는 문화적 가치, 그 다음에 방문을 권유하는 내용을 담도록 하자 그러면서 비유하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과정에서 비유법은 다 배웠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유하는 것은 돌려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직설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간접적인 표현. 간접적인 표현을 쓰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함께 1번부터 좀 짚어볼까요? 1번 표현은 옥수수대가 줄지어서 있답니다. 그러면서 선비처럼 그러면서 여기에는 직유법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비유하기는 쓰였는데 자 간접적으로 우리 마을에 오십시오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권유가 보이지 않지요.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입니다. 윷놀이와 다도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을 내용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뭐가 빠졌을까요? 자, 비유적인 표현이 없지요. 비유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표현. 세 번째도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다. 그 다음에 마을에 둘러싼 소나무 숲을 볼 수 있다. 그러면 간접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역시 비유적인 표현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이 안 되는데 이 조건들을 하나씩 대입해 보는 연습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대학 수능 때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문제가 쉬운 편이고요. 비유적인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4번하고 5번 남았는데요. 정답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마지막 부분도 비유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먼저 읽어내는 거. 조건을 일단 읽어내고 거기에 맞추어서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문장에 살펴서 보면 되겠습니다. 좀 이해 좀 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